안녕하십니까. 참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수산대에서 식품과 영양을 가르쳤던 이건순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활습관병과 자연식품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례는 생활습관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심장순환계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당뇨병, 암, 골다공증, 변비, 비만증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들 생각이 나겠죠?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건강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생활 만족도가 높으면은 신체 면역 기능이 높고 내분비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기분과 마음과 몸이 모두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에서 정의하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은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는 분은 참 드뭅니다. 아주 특별하신 분 외에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한국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대 수명이 얼마인가 그것을 금년도에 이렇게 정했는데 평균이 83.4세, 그러니까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3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1970년도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면 남자가 59세, 여자가 6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제 1980년도 10년이 지난 때를 보니까 남자는 69세, 여자는 70세 이렇게 해서 10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1990년대를 보니까 남자는 73세, 여자는 79세. 그래서 거기서는 남자하고 여자 그 사이가 6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2021년도에는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3세로 이렇게 기대 수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생활습관병이란 이제 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또는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이나 또 뇌졸중 같은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주로 성인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성인병이란 용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걸리고 또 청소년도 걸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질병들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발병한다고 해서 생활습관병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뭔지를 보니까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너무 과식을 한다거나 또 담배를 계속 핀다거나 또는 술을 계속 마신다거나 또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또 운동량이 부족할 때 생활습관병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심장순환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이 식이지질 섭취하고 또 고지혈증이나 비만이나 흡연이나 운동부족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이 심장 질환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나 심근경색증 이런 심장과 혈관에서 일어나는 질병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걸쳐서 발병되는 만성퇴행성 질환인데 이것은 연령이나 성별이나 유전적인 요인이나 종족 등에 대해서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순환계 질환을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은 2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럴 때 이게 최신 자료인데요.
심장순환기 질환은 그 위험인자가 연령과 성별이 있고 또 유전적 요인이 있고 또 고지혈증이 걸렸다거나 열량을 과다하게 섭취했다거나 또 지질의 양과 종류 등에 따라서 다르고 식이 콜레스테롤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 콜레스테롤이란 말이 나와서 제가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기 콜레스테롤이 혹시 우리 몸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몸에 필요하지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아주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간세포에서 담즙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난소와 고환에서 성호르몬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신피질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그 콜레스테롤이 우리 피하 조직에서 바이타민 D로 전환이 되게 이렇게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만 콜레스테롤을 취할까요? 아니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도 생성이 될까요? 우리 몸에서도 생성이 됩니다. 모든 그 포유류 동물들은 아세틸코에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어디서 하느냐면 간에서 합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아주 우리 몸에 막중하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먹어주기도 하고 몸에서도 생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단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심장순환계 질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심장이 어떤 건지를 잠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심장에 위쪽에 있는 게 상대정맥, 보라색이, 그 다음에 주황색은 대동맥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처럼 잠깐 나온 게 폐동맥판이고, 또 이렇게 보라색으로 있는 게 자폐동맥, 폐동맥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맥판은 가운데 그 하얀 그 색깔이고, 옆으로 이제 뾰족 나온 그 보라색은 우폐동맥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황색으로 나온 건 우폐정맥. 그리고 이제 아래 보니까는 우심방이 있고요. 또 왼쪽으로 가서 자폐 정맥이 있죠. 뾰족 나오는 게. 그리고 좌심방이 있고 이천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하얀 부분이 건삭이고요. 그 다음에 유두근. 그 다음에 그쪽에 좌심실이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오면 관상 정맥동이 있고 삼천판이 있죠. 그 다음에 우심실이 있고요. 맨 아래 하대 정맥이 있습니다. 또 그 좌심실과 우심실을 그 가운데 쪽에 심실 중격이 있습니다. 심장순환기 질환에서 이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식사요법이 있습니다. 식사요법은 이제 과식을 금지하고 특히 그 패스트푸드는 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짜고 또 너무 맵고 또 너무 이렇게 뜨거운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위에 그림처럼 그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그 등푸른 생선, 거기에는 단백질이 이제 있고 또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연을 해야 됩니다. 담배의 일산화탄소와 니코틴 등 해로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과 VL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에 해당이 됩니다.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틴과 베리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틴이 감소가 되고, 또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높여서 당뇨병과 고혈압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 예를 들면 신체 활동을 증가시켜서 열량의 균형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이 있어요. 동맥과 정맥 혈압이 유전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뇌 분비선, 식습관에 의해서 높아집니다. 또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영양,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인데 이럴 때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이 동맥경화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그 합병증이 유발이 되죠.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혈압이 정상 이상으로 높으면은 그게 고혈압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인자가 고혈압이 위험인자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또 비만 증상에 따라서 또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을 과다 섭취했을 때 그 다음에 음식을 너무 짜게 먹었을 때 그러니까 소금의 과다 섭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감정 상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고혈압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의 10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2019년도 자료거든요. 네, 유전인자와 또 환경인자가 합해서 고혈압이 됩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mm 허그는 또 이완기 혈압이 80mm 허그면은 그게 정상혈압인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 허그 이상이고 이완기 혈압은 90mm 허그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관상 동맥 질환과 뇌졸중, 심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 증상을 보면은 제1기는 고혈압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기는 심장마비나 망막 동맥 협착이나 좌심부전이나 협심증, 그 다음에 뇌출혈, 또 소변에서 혈청 크레아티닌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제3기에는 신장 기능이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고 심근경색, 시력이 나빠지고 뇌경색이나 심부전 등이 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예방을 위한 생활 지침을 보면은 우선 소금 섭취를 감량을 해야 됩니다. 싱겁게 먹어야 되고 또 식이섬유소, 불포화 지방산을 알맞게 섭취를 하고 적당량의 칼륨과 칼슘을 섭취를 하고 금주와 금연을 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을 위한 생활 지침을 보면 우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요가 등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담배를 완전히 끊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그다음에 식이섬유소나 과일 등을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체내 지질대사가 이상이 생겨서 혈중지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혈관에 쌓이면서 그게 염증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한다거나 또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거나 간 기능 장애, 또 당뇨병, 또 피임약을 복용한다거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때 이게 동맥경화나 심장병으로 발병을 합니다. 이 고지혈증을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습니다. 그거 원인은 유전이나 고지방 식사나 당뇨병이나 신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원인이 되는데 이 판정은 콜레스테롤이 1데시리터당 혈관 중에 240mg이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고중성지방 혈증은 원인이 비만이 되고 또 단순당 섭취를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또 포화지방산의 지나친 섭취를 하거나 또 운동 부족이거나 당뇨병 등이 있을 때인데 이것은 혈액에 1데시리터당 250mg이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과 이것의 복합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으로 원인이 오는데요. 콜레스테롤은 1데시리터당 240mg, 또 중성지방은 1데시리터당 250mg이 됩니다. 고지혈증에 분류를 해보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는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이것도 높아지죠.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은 오히려 낮아지고요. 총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은 더 높아집니다. 위험 요인을 보면은 남성은 40대 이상이고 또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옵니다. 비만을 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장애가 되거나 또 유전적인 가족력이 있거나 약을 잘못 먹었을 때 이뇨제나 또 베타 차단제나 시클로스테론 같은 것을 잘못 먹었을 때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은 이게 이제 동맥경화나 심장병 등의 위험 요소가 되는데 이 그 혈액을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죠. 이것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 그 동맥혈관을 막아 거의 이렇게 그 구멍이 좁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심장병도 올 수 있고 뇌졸중도 올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그 예방과 치료식을 보면 육류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하고 또 탄수화물이나 당분 섭취를 줄이고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름에 튀기거나 볶거나 하는 그런 요리보다는 삶거나 찐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대신에는 그 섬유질이 풍부한 그런 음식을 먹고 하루에 30분 이상 에어로빅을 한다거나 필라테스를 한다거나 빨리 걷기나 등산 등 그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에 그 좋은 이런 식품들입니다. 그 등푸른 생선, 말하자면 정어리, 청어, 고등어, 꽁치 등을 먹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초류를 먹고 또 고구마나 감자는 이렇게 삶거나 찌거나 해서 먹고 그 식이섬유를 많이 먹기 위해서 과일 같은 것을 먹고 또 운동을 이제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을 꼭 해야 합니다. 이제 5번째로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맥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을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경이 좁아져서 혈액 운반이 원활하지 못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서 혈액 음집을 촉진을 하는데 두뇌나 폐가 손상이 됩니다. 혈관이 75%가 막힐 때까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병을 하면은 45 내지 50%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동맥혈관 내에 그 LDL,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틴 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쪽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동맥 혈관이 좁아지죠. 그런데 아래 보면은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혈관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오히려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동맥경화증을 예방을 하기 위한 식사 지침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300mg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류나 유제품을 적당히 먹고 저지방, 우유, 식물성 기름 섭취나 또 불포화지방산 섭취를 늘리고 또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 섭취비를 1:1로 유지를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50%, 섬유질을 풍부하게 또 섭취하도록 하고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열량 1000kcal당 1g 즉 하루에 3g만 먹고 초과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동맥경화 쪽에 안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오징어가 그 콜레스테롤이 좀 많습니다. 더 많은 건 그 소머리에 있는 쇄골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그 약 있죠. 이런 것들 또 마요네즈나 마가린 같은 거 이런 것들 또는 육류 소고기 포화지방산이나 돼지고기 포화지방산들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표고버섯이나 상황버섯, 영지버섯 같은 거 이런 것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EPA와 DHA가 풍부한 정어리 에이코사 펜타에노익 애시드나 도코사 헥사 에노익 애시드가 많이 들어있는 정어리나
청어나 고등어나 또는 꽁치 같은 것은 굉장히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응고를 예방하는 토시나 그 해초 같은 것이 좋고요. 또 특히 좋은 것은 혈관 지방을 제거하는, 우리가 콩 음식을 먹으면은 혈관 지방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 중에서 특히 콜레스테롤을, 식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높은 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어느 식품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어느 식품이 적게 들어있는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머리에 들어있는 쇠골은 100g당 2000mg이 들어있습니다. 또 난황, 노른자에는 1500mg이 들어있습니다. 말린 오징어에는 630mg, 전란은 550mg, 쇠고기는 375mg, 닭고기 간에는 370mg, 생오징어에는 300mg이 들어있고, 또 상당히 많은 식품이 있는 것은 돼지간에 250mg, 뱅어포에 250mg, 쇠간에 300mg, 또 성게에 290mg, 마요네즈에 200mg, 큰 새우에 200, 굴에 200mg이 들어있고요. 이제 좀 약간 많은 식품이나 또 적은 식품이 있는데, 게살에는 125mg, 크림이 120, 멸치는 100, 가자미는 70, 전복은 101, 닭고기는 60, 고등어는 55, 그 다음에 참치는 50, 로스햄은 40, 아이스크림은 26, 우유에 11, 요구르트 11, 탈지분유 3, 남백에는 이 콜레스테롤이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계란 흰자에는 전혀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6번째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작용 결함에 의해서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그 식생활의 서구화, 말하자면 패스트푸드 같은 걸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운동이 부족하다거나 또 열량 섭취를 너무 과다하게 한다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사망 원인은 2019년도 그 자료에 의하면은 6위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는 제1 당뇨병, 제2 당뇨병, 제3 당뇨병이 있는데, 제1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고요. 또 소아당뇨병이라고 하고,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마른 편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갈증을 많이 느끼는 다갈, 또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소변을 많이 누는 다뇨가 있는데 주로 30대 이전에 발생하지만 다양한 연령층에도 발생이 됩니다. 또 저혈당증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규칙적인 식사와 일정한 식사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1 당뇨병의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인데 이 소아당뇨병이죠. 그래서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췌장의 세포가 기능 상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 95%가 제2형 당뇨병 증상이 있습니다. 발병 환경은 당뇨병 유전적 인자를 가진 사람이 연령이 많아졌을 때, 그리고 또 비만하거나 운동 부족하거나 또 스트레스, 임신이 날 때 그럴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사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제한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사실 식사요법은 당뇨병 때문에 그 식사요법이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성 당뇨병입니다. 임신 중에 혈당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임신 당뇨병이 되는데, 전체 임신부의 2 내지 4%가 임신성 당뇨병에 걸립니다. 임신성 당뇨병 환자 40%는 제2형 당뇨병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영양불량이나 또는 감염, 기타 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당뇨병인데, 이것도 식사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한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는 이제 그 식사요법인데, 영양분 섭취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또 식사량을 배분을 해야 되고, 식사는 흰 쌀밥보다는 당이 적고 식이섬유소가 많은 잡곡밥을 먹어야 합니다.
운동요법은 합병증이 없는 환자 대부분이 운동이 필요하고요. 약물요법은 의사 지시가 있을 때에만 필요합니다. 당뇨병의 식사지침은 표준 체중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지켜야 하고요. 또 조리법 변화, 예를 들면 기름에 튀긴 음식을 안 먹어야 되고 또 삶거나 찐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음은 절대로 금지하고요. 소금의 섭취를 줄여서 싱겁게 먹고 또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삼가해야 됩니다. 간식 시간엔 열량이 적은 음식, 주로 과일이나 우유나 이런 걸 먹고요. 해조류 및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또 곡류 위주 식단이나 설탕이나 꿀 등 그런 단순당을 자제해야 됩니다. 당뇨병의 식사 지침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잡곡밥을 먹습니다. 보리나 귀리나 콩이나 팥이나 옥수수, 수수, 율무, 조 등을 혼합해서 먹고요. 또 제철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햇빛과 바람을 맞고 자란 채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선명한 그런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항산화 물질인 안토사이아닌이나 카로티노이드나 베타카로틴 이런 것은 색깔도 아주 선명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영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섬유질은 장내 세균 중에 몸에 유익한 균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식사 지침은 특히 또 해초류를 많이 먹으면 좋은데 파래나 매생이나 모자반이나 그 외에 뭐 갈래곰보나 이런 해초들을 먹고요. 그 다음에 그 미역이나 다시마 또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이 채소 또 두유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이런 것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그 사망자를 많이 낸 그 암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그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성장과 그 확산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영양소를 모두 고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순위 1순위인데 이 최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암이 100가지나 존재를 합니다. 폐암, 뇌종양, 골육종암, 골수암, 뇌하수체 종양, 다발성 골수암, 후두암, 간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고환암, 교모세포증 이런 것들이 또 이 외에도 70여 종이나 암이 많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 그 내인성인자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 또 노화 그리고 면역 능력이나 호르몬 저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또 환경인자가 있습니다. 환경은 흡연을 하거나 또 좋지 않는 식생활 습관을 가졌다거나 또 대기 중에 오염이 아주 많습니다. 뭐 벤제프레닌 같은 거, 또 다이옥신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환경인자에 의한 암 발생이 예를 들면 80 내지 90%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한번 또 이렇게 원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암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들이 잘못된 식습관이 30%입니다. 그 다음에 흡연이 30%고 유전적 요인이 15%고 나머지 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25%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음주를 한다거나 운동 부족, 비만, 자외선 노출, 환경 오염, 마약 같은 거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암에 대한 그런 원인이 음식물에 의한 암 발암성 요인들이 있는데 그 식품 자체의 발암성 물질인 고사리 같은 거. 근데 사실 고사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삶아 가지고 물에 이렇게 그 담가 놓으면은 그냥 독성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좋지 않은 게 아플라톡신이라고 곰팡이 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식품을 보존하기 위한 착색용 식품 첨가물이 그 나이트로사민이라
생각이 있는데 이것도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음식 조리법, 예를 들면 뭐 음식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태운다거나 단백질을 태우면은 그 벤조피린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까맣게 태우면은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 되고, 또 체내대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나이트로사민이나 2차 감염, 담즙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에 의한 항암물질이 소실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공을 해버리면 무기질이 그냥 줄어든다거나 바이타민이 파괴된다거나 식이섬유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항암물질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암 발생 원인이 되겠죠. 그 암 발생, 우리나라의 6대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6대암인데 수술요법이나 화학약품으로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나 면역 치료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암 종류별 환자 1인당 비용 부담을 받는데, 교통비,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비가 간암이 제일 많습니다. 6,622만 7천 원이 소요됩니다. 췌장암에서는 6,371만, 폐암은 4,657만, 담낭암은 4,254만. 그래서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경부암, 방광암 해서 갑상생암이 제일 적게 들입니다. 1,126만. 이렇게, 이게 자료가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거나 그런 식사요법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편식을 하지 말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녹황색 채소나 과일이나 곡물을 골고루 섭취를 해서 먹고, 우유, 된장 섭취를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타민 A나 B나 C나 E를 적당하게 섭취를 하고요. 과식을 하지 말고 지방분 를 가능한 한 적게 먹고, 또 불에 태운 음식, 예를 들면 숯불에 그냥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 더 고소하고 맛은 있지만 그게 타버린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가능한 한 먹지 말아야 됩니다. 또 탄수화물 너무 까맣게 탄 그것은 아크릴 아마이드가 있으니까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음과 흡연을 금지를 해야 되고, 부패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을 너무 이렇게 피부에 과다하게 노출을 하면은 안 되고요. 또 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면 우리가 암에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스트레스를 가능한 한 취미생활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암에 좋은 음식, 여기 아까 우리가 6대 암이라고 했는데 그 암에 대한 이런 좋은 음식을 말하자면, 위암에는 마늘이나 당근이나 녹차나 브로콜리나 양배추가 좋습니다. 유방암에는 마른 표고버섯이나 또 콩이나 브로콜리 같은 것이 좋고요. 대장암에는 등푸른 생선이나 또는 생청국장, 현미밥, 사과 등이 좋고, 간암에는 된장이나 버섯이나 또는 참깨, 조개류 같은 게 좋고요. 또 폐암에는 토마토나 콩이나 브로콜리, 고구마, 굴이나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같은 게 좋은 음식입니다. 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유 같은 걸 많이 먹고, 또 청국장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나 시금치나 이런 걸 많이 먹고, 또 특히 표준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금해야 될 것은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맵거나 짜거나 뜨겁거나 그런 음식을 먹지 말고, 또 음주를 하지 말고, 곰팡이 같은 걸 먹지 말고,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균형식을 먹어야 하고요. 우유나 된장국을 먹거나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거나,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곰팡이 피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혹시나 우리가 바이타민이 적다 하면은 약으로도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채소와 과일을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바이타민 C는
우리가 거의 음식으로도 200%를 먹고 있으니까 그 아메이에서 나오는 바이타민 C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바이타민 C 부족증에 걸리고 이게 그 소변에서 돌을 형성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배도 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자외선 노출을 가능한 한 많이 하지 말고 또 우리가 샤워 같은 걸 해서 몸을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또 이렇게 싱싱한 고기를 너무 불에 태워서 먹지 말고 맵고 짠 음식을 먹지 말고 이렇게 이제 와인 같은 걸 먹어도 좋겠지만 너무 많이 과음을 하거나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표준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구성 성분이 감소를 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서 뼈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이제 대상은 주로 폐경기 이후 여성과 노인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노화 현상으로 생각되는 그 요통이 있기 외에는 특이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 후의 증상은 척추의 압박 골절이나 또 원위 요골골절, 대퇴부 경부골절, 늑골골절.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골다공증은 어디 이렇게 넘어져서 그 어디가 뼈가 깨지거나 그럴 때 이렇게 그게 나타나는데 미리서 검사를 해가지고 골다공증이 나타날 때 그것을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 뼈를 이제 촬영을 해보면 이런 상태가 정상적인 뼈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뼈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골다공증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예방과 치료는 운동요법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운동이라 그래서 강한 뼈를 유지시키는 웨이트 운동을 하고 또 스트레칭을 합니다. 뼈를 자극을 해서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올바른 생활 습관, 술이나 커피나 담배나 탄산음료를 가능한 한 자제를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는 칼시토닌이라고 이렇게 사람 갑상선에서 생성되는 그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곤충이나 또 다른 그 동물에 있어서는 포유류나 또 어류, 조류 등의 세무선에서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이 칼시토닌입니다. 그런데 이 칼시토닌은 칼슘의 대사 조절에 관여를 하고요. 또 파골세포 활동을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조골세포 활동을 증가를 시키고 또 나이 많은 그 골다공증 환자에게 그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시토닌을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골절 후에 통증이 감소하고 또 뼈 칼슘 흡수를 하고 또 소장 칼슘 흡수 억제를 하고 신장의 칼슘 재흡수가 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고 이것은 여성 호르몬인데요. 이 여성 호르몬을 투여를 했을 때 골다공증이 조금 예방이 됩니다. 칼슘 손실을 방지하고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트로겐을 투여할 때는 의사와 신중한 결정 후에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되는데 석류 등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칡이나 칡즙, 또 콩 같은데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식이요법은 일일 칼슘 권장량을 1000mg 이상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유나 치즈나 요구르트나 두유나 또는 연어나 정어리 같은 거 신선한 과일 등을 섭취를 하면 됩니다. 우유, 생선이나 섬유소나 콩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겠죠. 네, 9번째 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비는 대변이 큰 창자 안에서 보통 시간 이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이 감퇴되고 복부가 팽만감이 또 불쾌감,
또 두통이 있고 그런 불편감이 있는데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한 3회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을 보면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혹시 배변이 마려웠을 때 얼른 가서 하고 오는 습관을 들여야 이게 변비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체조 등이나 배 근육을 강화를 시키고요. 또 적당한 휴식과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도 굉장히 변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를 떠나서 여행을 갔다거나 그럴 때도 변비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분과 식이섬유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금해야 될 것은 변비약을 남용을 한 것을 금지를 해야 됩니다. 또 변비 종류에 따른 식사요법을 보면은 이완성 변비가 있고 경련성 변비가 있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완성 변비 때는 고섬유식을 섭취를 하고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하고 자극성 식품 섭취를 권장을 하고 식사는 주로 탄수화물식과 지질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경련성 변비는 저섬유식을 섭취하게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극성 식품 섭취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의 예방과 치료식품은 이렇게 해초류,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런 거, 또 채소나 과일 이런 것을 많이 먹고 식이섬유가 많은 거, 그 다음에 두유나 우유 같은 것을 먹어줄 때 변비를 약간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비만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증은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소모되고 남은 에너지가 이게 비만증이 되는 겁니다. 지방으로 전환돼서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이때 지방 연소가 불충분하게 되어 신체 여러 곳에 이상이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비만증이 말하자면 지방 과다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가족 중에 비만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자식의 비만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병적인 요인은 에너지 발생 능력이나 지방대사 이상이 생긴 경우에 비만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 요인은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계속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하는 그런 식사 습관 때문에 또 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만증 진단은 비만 지수라 그래서 실제 체중에서 표준 체중을 뺍니다. 그래가지고 표준 체중으로 나누면은 20% 이상일 때 비만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체질량 지수를 할 때는 체중분의 신장으로 해서 또 100을 곱하면은 18.5나 22.9는 정상이 되고요. 23에서 22.9는 체중 과다,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이 비만 증상이 심근경색증이나 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올 수 있고 전립선 암이나 골절관절염이나 월경불순이나 성욕 감퇴가 됩니다. 그리고 내분비 기능 이상이 있고 운동 내성의 감소가 되고 간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부적응을 하고요. 건강상의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증상은 여러 가지 대사장애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표준 체중을 재면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비만 및 식욕 감퇴증에 따른 그런 건강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만에 따른 건강 문제는 성인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심장마비나 발작이나 관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식욕 감퇴증에 따른 그런 건강 문제는 못 먹어서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무월경, 골다공증, 또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되고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만증에서 다이어트, 즉 말하자면
식사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섭취 열량을 줄여야 되는데 하루에 500kcal씩 그 식사 섭취량을 줄이면은 한 달이면은 한 2kg 정도 체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열량 내에서 식품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고, 또 급격하게 체중을 감소하기보다는 꾸준한 그 식사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도록 하며 간식이나 야식을 먹는 그런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또 가공식품보다는 그 신선한 식품을 이용을 하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을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설탕이나 꿀과 같은 단순 탄수화물, 말하자면 사탕 같은 거, 또 탄산음료, 케이크나 초콜릿 등을 섭취를 줄여야 되고, 현미나 통밀 등 그런 섬유소가 많은 곡류를 가능한 한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신선한 채소나 해조류, 콩가식물은 열량이 적으면서도 바이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식이섬유소를 공급을 해주니까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식을 할 때는 하루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분량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우리 생활습관병하고 그 낱낱이 질환에 대한 것을 예방지침을 쭉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짜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지방질을 알맞게 먹고 채소와 해조류를 넉넉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예를 들면은 그 등푸른 생선 같은 거, 그런 것을 충분히 섭취하고 우유를 매일 한 잔 이상씩 마셔야 합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과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또 알맞는 체중과 체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배는 이산화탄소나 그 니코틴이 아주 우리 몸에 해를 끼칩니다. 폐에 들어가서 폐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동맥경화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담배는 꼭 끊으시고, 술도 가능한 한 삼가해야 되는데, 막걸리나 또는 그 아주 더울 때 맥주 한 잔이나 또는 와인 한 잔 같은 거 가끔씩은 먹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냥 폭탄주라든가 고량주라든가 이런 것을 뭐 날마다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삼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피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그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그런 민간약들 있잖아요. 그거나 건강보조식품을 그냥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검증된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일에 충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검진으로 생활습관병을 빨리 발견해서 관리를 해야 우리가 건강한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료는 식사요법과 행동수정요법이 운동요법하고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하기보다는 일주일에 예를 들면 500g이나 1kg을 감량하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걷기를 하고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 이런 것을 한 일주일 뭐 걷기는 한 10,000보를 걷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력을 길러주고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운동 시간은 꼭 30분 이상 하고 일주일에 한 3-4번 이상, 급격한 변화를 주는 운동은 삼가를 하고 서서히 이렇게 빼는 것으로 한꺼번에 뭐 일주일에 2kg를 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500g이나 1kg 정도 감량이 적당합니다. 식사요법은 총 섭취 열량을 줄여야 됩니다. 또 급격한 체중 감소보다는 꾸준한 식사 조절을 해야 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가공식품과 기름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절대적으로 자제를 합니다. 단 음식을 멀리하고 섬유소가 많은 곡류를 이용을 합니다. 채소나 해조류나 콩가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비만증에 좋은 이런 음식들입니다. 피망 같은 거, 토마토 같은 거, 당근, 또 뭐 호박 같은 거, 또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거, 또 이런 채소, 또 우유나 콩 같은 거, 이런 것이 비만증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습관병을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고 왔을 때 이렇게 예방 지침을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짜게 먹지 말고 탄수화물과 지방질을 알맞게 먹고 또 채소와 해조류를 넉넉하게 섭취를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우유를 매일 마시고 또 그냥 물을 먼저 마시고 밥을 먹기를 시작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잠을 충분히 자고 알맞은 체중과 체형을 유지를 시키고 담배를 끊고 술을 삼가하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남을 도우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 것.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민간약이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을 먹지 말 것. 그리고 모든 일을 긍정적인 생각과 자기 일에 충실하고 정기검진으로 생활습관병을 빨리 발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이토케미칼이라 그래서 색깔을 통한 식품의 기능을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빨강색은 토마토나 수박이나 딸기가 있는데 이건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암을 예방을 하고 또 그 심장 질환을 예방을 합니다. 또 주황색 당근, 호박, 살구, 감 이것은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은 바이타민 A의 근원입니다. 탄저리틴, 리모넨 이것도 뭐 혈압을 조정을 하고 또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오렌지, 귤, 황도, 파인애플이 헤스페리딘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압을 낮아지게 하는 것, 또 콜레스테롤 치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노랑 색깔. 이제 초록색인데 약간 노란색을 띈 거죠. 무청이나 가시나 옥수수나 그린빈, 완두콩, 멜론 같은 것은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고 그 설포라펜이나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그 A 근원이 되고 암을 예방을 하고 또 그 눈을 이렇게 밝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초록색 시금치나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것은 그 설포라펜, 베타카로틴, 루테인이나 인돌 같은 거 그래서 이 암 예방을 해주거나 또 바이타민 A로 전환이 돼서 A 그 활동을 해주거나 루테인 눈을 좋게 해주고 인돌 같은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중에서도 흰색이 있죠. 예를 들면 마늘이나 파나 양파나 배나 버섯, 샐러리, 배추 등은 알릴화물, 퀘르세틴이 있어서 이것도 암을 예방을 해주고 혈압을 조정을 해줍니다. 포도주스, 적포도주, 가지, 자두, 체리 같은 그 보라색이나 빨강색은 레스베라트롤이 있어서 이것도 심장병을 예방을 해주고 암 예방을 해줍니다. 색깔을 통한 식품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이토케미칼이라 그러는데 그 파이토케미칼이란 그리스어로 식물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 등 그 식물성 식품 속에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는 성분으로 독특한 향미나 고운 색깔을 나타내주는 건강에 아주 좋은 생리활성 물질을 말합니다. 그것은 영양소로 분류는 안 됐지만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식물 중에 그 빨강색 식품인 토마토나 딸기, 수박 등은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고 면역력이 증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다음에 그 주황색인 당근이나 호박이나 살구나 감 이것은 정말 영양이 많은 그 채소나 과일입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흡수나 대사 과정에서 바이타민 A로 그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산화 효과가 있고 피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저항력을 높이고 눈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또 거기에 들어있는 탄저리틴은 바이타민 C의 작용을 도와주고 또 리모넨 성분은 내장 지방을 녹여주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 노란색 중에서 주황색인 오렌지나 귤이나 황도나 파인애플 같은 그런 과일에는 천연 바이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귤 껍질을 이렇게 깨물 때 쓴맛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 쓴맛이 바로 헤스페리딘 성분인데 그걸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피부 그 살결이 고와지고 또 면역력이 증가되는 그런 아주 이로운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중에서 초록색을 뗀 거 있죠. 무청이나 가시나 또는 옥수수, 그린빈, 완두콩, 멜론 등은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바이타민 A로 전환돼 가지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 저항력을 높여주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의 그 성장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그 초록색 중에 그 흰색이 그 포함된 거 있죠. 마늘이나 파나 양파나 배나 버섯이나 샐러리나 배추에는 알릴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약간 매운맛이 납니다. 이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산화를 예방을 해주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라색으로 포도주스나 적포도주, 가지나 체리 등은 레스페라트롤과 퀘르세틴이 많아서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있고 뇌졸중 예방에 좋습니다. 색채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채 치료나 원예 치료, 미술 치료 이런 말이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치유 농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색채 치료라는 것은 고유 파장을 지닌 색깔이 인간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색채 치료인데 컬러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색초를 이용을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질병 치료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컬러 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면 빨강, 주황, 녹색, 검은색 그런 그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먹는 것도 건강에 좋아서 이것도 색채 치료로 관련을 시켜줍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색채를 이용을 했는데 고사를 지낼 때 붉은 팥시루떡이나 송지 팥죽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색채 치료는 고대 이집트와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서도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색초 치료 또 다른 면으로는 한방에서도 전통적으로 색채 치료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음양오행 사상은 목이나 화나 금, 수가 서로 어울려서 만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각 부위에 음양오행에 따라서 좋은 색이 서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오행에서 목에 해당되는 그런 간에는 초록색이 좋고 또 화에 속하는 심장이 빨갛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에 해당하는 위장은 노란색, 그 다음에 금에 해당하는 폐나 대장에는 흰색이 좋고요. 흰색 식품이 수에 해당하는 신장이나 방광 이런 것이 예방하는 데는 검은색으로 그 식품을 먹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검은깨나 검은콩이나 이런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처방에서 한약재를 처방할 때도 이 개념을 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좋지 않을 때 붉은색의 약재를 사용을 하고 또 간 기능이 나쁘면은 인진쑥 같은 그런 초록색 약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각 음식별 칼로리와 운동 소모 칼로리가 있는데 생선 커틀렛이나 예를 들면 안심 스테이크나 생선 커틀렛이나 햄버거 스테이크 정식 같은 것은 테니스를 105분간 그 수영 접영을 할 때 35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군만두는 799 킬로칼로리인데 배드민턴을 95분 하고 조깅을 70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삼계탕 볶음밥은 749 킬로칼로리인데 등산을 90분을 하고 자유형을 70분 할 수 있습니다. 잡채밥, 짜장면, 오므라이스 등은 699인데 에어로빅 115분을 하고 농구를 70분 할 수 있습니다.
떡볶이, 카레라이스, 김치볶음밥은 600이나 649인데 탁구 90분 하고 줄넘기 70분, 60분을 할 수 있습니다. 비빔냉면, 갈비탕, 비빔밥, 갈비구이는 550, 599인데 골프를 80분간 하고 근력 트레이닝을 45분간 할 수 있고요. 대구 매운탕이나 만두국, 짬뽕은 500 내지 549인데 골프 평지에서 110분, 계단 오르기 60분 할 수 있고요. 왕만두, 김치찌개, 물냉면, 육개장 같은 것은 450, 499kcal가 볼링을 115분, 계단 오르기 70분 할 수 있고 칼국수, 된장찌개, 순대, 떡 같은 건 400 내지 449인데 보통 걷기 115분, 빠르게 걷기 80분 생선초밥, 김초밥은 350, 399인데 사무실 업무 190분을 할 수 있습니다. 누룽지 끓임밥이나 불고기 대리버거는 300 내지 349인데 자전거 타기 75분 정도 할 수 있고 해파리 냉채, 김치전, 전복죽은 250, 290 청소 걸레질류 50분 할 수 있고요. 포카칩, 아몬드, 빼빼로 같은 것은 천천히 걷기 75분 초코파이 한 봉도 줄넘기를 15분이나 할 수 있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는 100에서 149인데 자동차 운전을 65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죠. 대한의사협회에서 건강 10계명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금연하기. 금연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산화탄소나 니코틴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생명을 단축하니까 가능한 한 담배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주하기라고 그래서 술 권유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와인을 한 잔씩 먹는다거나 막걸리 한 잔을 한다거나 더울 때 또 맥주를 한 잔 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그냥 고량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폭탄주를 그냥 다 안 먹는 사람도 다 돌려갖고 먹게 하는 등은 그런 술 습관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식학인데요.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신체 운동을 하고 가능한 한 매일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일상 속에서 가벼운 운동의 생활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기인데 우리가 숙면이나 꿀잠 등을 기억을 해가지고 어떤 시간에 자면은 꿀잠을 자더라, 숙면을 하더라, 어떤 시간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규칙적인 수면이 될까를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가 이상이 있나?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고 또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방접종을 지금 하죠. 저도 예방접종을 했는데 예방접종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방접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학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힘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항상 이렇게 웃고 행복한 나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신종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가능한 한 미세먼지를 피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는데요. 모바일 기기와 거리두기. 정말 저도 모바일에 파묻혀서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거의 모두가 그러죠. 그래서 여기 스마트 기기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10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생활습관병을 안 걸리고 예방을 할 수 있게 자연식품을 우리가 치유를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타임지지의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으신 분은 우리나라 장수마을의 할머니십니다. 근데 제가 이 할머니를 뵐 때는 한
80세쯤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할머니가 몇 세쯤 되시게 보여요? 그렇죠. 100세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할머니처럼 우리가 그 생활습관병을 예방을 하고 또 건강을 잘 지키면서 자연식품으로 치유를 하면은 우리가 100세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